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기 경북대 그것도 사회대 건물에 와서 여기 어, 오게 된 것을 제가 대구 가톨릭대학에 재직 중에는 이 건물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감버스 덕분에 경북대 사회대 102호실에 학생이자 선생이자 나눔의 주체로 서게 된 것을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거성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잠깐 아까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우리가 사회대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난, 어떻게 보면 저는 1876 이후다, 이렇게 개항 이후에 무려 한 150여 년 동안 한 줄기로 매진해 온 것이 경제 발전이었고, 경제 발전을 더 좁히면 경제 성장이었는데, 그 성장의 가속 페달의 뒷면에는 항상 사회의 희생, 그러니까 그 사회의 희생의 결과는 공동체의 적나라한 해체. 그러니까 앞바퀴가 달리는데 뒤가 소모되면서 기름을, 저는 사회 공동체라는 기름을 연료 삼아 달려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원자화된 개인으로 공동체가 없는 상태에서 사막을 나침판도 없이 홀로 가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모든 부처가 기능적으로 뭐 산자부라든가 뭐 교육부라든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만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항상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1차로 노크를 하고 동시에 요구를 수용하고 동시에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전면에 있는 부서인데,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사회 해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전면에 서는 방패막이가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맞벌이 부부의 어떤 아이돌봄 서비스라든가 방과 후, 이 수많은 문제가 이렇게 다른 부서, 기능적 부서에서 못하는 부분을 틈새 메우기를 했고, 제가 여성가족부에 있을 때 직접민주제 운동을 2008년부터 국제운동을 오래 했는데, 왜냐하면 유럽의 선진사회가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해진 틀로 한 번 정하면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페달을 밟고 발전을 시켜야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구의 68 이후의 다음 세대들이 고민한 것은 자기들의 민주주의를 민주화하기, 그러니까 하기에 가장 중요한 테마로 그 정당 민주제 다음으로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도해서, 제가 그 데모크라시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그룹, 포스트 68 세대와 함께하는 그 그룹과 지속적으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여성가족부 청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투표를 사람한테 하지 않고 의제에 투표하는 게 직접민주제 요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예를 들어서 이제 스위스 같은 데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줄까 말까, yes, no. 그걸로 투표를 하고, 모든 벽보가 그 벽보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 그 주제로 yes, no 투표를 하려고 해서 이제 그걸 해보려고 굉장히 한번 도입해보려고 했었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의제 투표하는 거, 그 개념을 하나 새롭게 도입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도 저는 국민 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이 되었으면 하면, 한국인들은 문맹자도 없고 너무 똑똑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도구를 가지고 얼마든지 윤범기 성년께서 말씀하신 결정권,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와 없는 거는, 결정권을 가져야 인권이 동시에
양면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결정권을 주면 그 결정권을 잘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자기 권한에 따른 인권을 수호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 정말 이 국면에서 마련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직접민주제도를 스위스의 직접민주제와 미국의 직접민주제를 52개 주의 절반이 선택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녹음이 되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 그 절반의 주의 미국의 직접민주제가 운영되는 걸 보고, 아직 미국의 직접민주제의 일부를 보니까 그 서명을 받아서 이제 뭐 몇만 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법을 만드는 것에 직접 발의권을 가지고 있고 최종 결정권을 결국 의회를 통하지 않고 하게 되는데 대부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자본으로부터 그 독립이 안 되고 서명 하나 받는데 뭐 $5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기업화가 되는 부작용을 좀 보면서 민주시민 교육이 동시에 제도화되지 않으면 직접민주제도 좀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모든 국민이 그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 의제에 대해서도 자기 투표권을 가지는 발안제가 제도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은 항상 그 어떤 의미에서 이제 2등 시민권, 우리가 여성이 2등 시민권이었듯이 청년도 2등 시민으로 항상 존재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청년을 자꾸 정치적으로 호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권력을 주고 싶어서 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뭐 우리가 국제회의나 뭐 지와 관련된 수많은 회의가 있으면 옛날과 달리 반드시 뒤에 사족으로 청년 세션을 집어넣고 청년과 여성이, 전에는 여성만 했는데 지금은 청년과 여성이 의제를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국제 기구와 발언의 통로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들으면서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청년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청년이 정치적으로 호명되는가? 이거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청년들이 그만큼 노력했나 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반문을 하는데 UN 미래 정상회의가 앞으로 30년 동안 이제 미래 사회를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의제 설정을 하는데 미래 정상회의가 많은 사회가 디지털이나 AI로 사회를 대개혁시키려고 하는 플랜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랜이 서 있는 가운데 그 주체로 청년을 그러니까 그 미래 대개혁의 주체를 청년으로 호명하고 있어서 그게 동전의 앞뒷면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 그게 호명의 공간이 열렸든 간에 그 내가 민만큼이 아닌데 문이 열렸다. 그러면 빨리 그것에 월러스타인이 얘기하는 뒤에 포착의 전략으로 그분을 버선발로 또는 치맛폭을 열고라도 잡아야 한다라는 게 생각이고 그것의 기점으로 청년 공감 버스도 작은 플랫폼이지만 만들어서 그 기회를 조금 더 확장하는데 노력해 보고자 같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